흑인 최초로 미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한 콜린 파월이 84세로 별세했습니다. 미 전역에선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코로나19 돌파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약계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오늘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자녀의 건강 관련 문제를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 의무화를 놓고 지역정부와 경찰 노조 간 갈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이어 볼티모어, 미시간, 시애틀에서도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에 따른 공공보건안전과 치안 부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으로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반 미국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파월 전 장관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인 최초로 합참의장과 국무장관 등을 역임했던 콜린 파월 전 장관. 오늘 오전 월털리드 국립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향년 84세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혈액암을 오래 앓고 있던 탓에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General Powell represented our most vulnerable population in this country. He was over the age of 80. He had cancer, and the treatment for his cancer made him vulnerable. 사성장군 출신의 파월 전 장관은 금세기 초 미국 외교정책 전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대북 문제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협상파로 기억되며 파월 전 장관은 한국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파월 전 장관의 별세 소식에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A man who was respected around the globe and who will be, quite frankly, it is not possible to replace a Colin Powell. We will miss him. 파월 전 장관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하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많은 대통령이 파월 장군의 조언에 의존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된 애도 연설에서 국무부에 대한 파월 전 장관의 남다른 애정을 조명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I believe Secretary Powell's years as a soldier are what made him such an exceptional diplomat. He knew that war and military action should always be a last resort. 조 바이든 대통령도 파월 전 장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가장 위대한 미국인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의를 표기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백악관을 비롯한 전국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이처럼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콜린 파월 전 장관이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지면서 백신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로 숨질 확률이 접종자에 비해 10배가 더 넘는다고 하죠. 오히려 파월 전 장관과 같이 돌파 감염으로 숨지는 사례까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스뉴스의 유명 앵커 존 로버츠. 자신의 트윗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던 콜린 파월 전 장관이 돌파 감염과 이로 인한 합병증이 원인이 돼 숨졌다면서 백신 효능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혈액암 등의 기저질환과 고령이었던 파월 전 장관의 건강 이력이 주 사망 원인이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결국 해당 트윗을 삭제하고 자신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라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파월 전 장관의 사망 소식은 오히려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합니다. 백신 접종자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드문 편인데 이 같은 사망 사례까지 나오는 만큼 사망률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It's so important to get vaccinated for the good of the community to keep the level of infection down. We get vaccinated as healthy people in part to protect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코로나 확산세는 누그러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임과 외부 활동이 잦은 할리데이 시즌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도 연말 실내 마스크 착용 강화 지침 등을 발표하고 방역 고삐를 다시 쥐고 있습니다. When you do that, there's no reason at all why you can't enjoy the holiday.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1억 8,700만 명 가운데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7천여 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대다수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반대하며 등교 거부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는 오늘 오전 10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주의회 앞에서 열렸으며 1,1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주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식품의약국의 정식 승인을 전제로 앞으로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가을부터 코로나 백신은 홍역과 볼거리 백신처럼 학교에 다니려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추가되며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의무화를 놓고 시정부와 경찰 노동조합 간의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경찰 인력 부족 문제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곳곳에서 백신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찰관들이 백신 의무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10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무원은 무급 행정처분, 사실상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notion that individual officers get to be insubordinate as they choose and pick and choose, we're not having that. 볼티모어에서도 경찰 노조위원장이 경찰관들에게 시 당국의 백신 접종 여부를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시애틀 등에서도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현장 업무가 많은 만큼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건당국자들은 지적했습니다. This is not a good thing to mix up a public health crisis and a vaccine that can save lives amongst things like bargaining power. This is the wrong hill to die on.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경찰관 등 공공안전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자신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lways the danger that there'll be enough circulating virus that you can have a stalling of the diminishing of the number of cases. And when that happens, as we've seen in the past with other waves that we've been through, there's the danger of resurgence. 비영리 단체인 경찰관 사망 추모 페이지에 따르면 팬데믹 시작 이후 코로나19로 숨진 경찰관은 476명으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업무 중 총격으로 숨진 사례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시 정부와 경찰관 대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인력 부족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번 달 초 캘리포니아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의 1차적 원인이 화물선의 닻이 바닷속 송유관과 부딪힌 뒤 끌고 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 조사팀은 1200피트짜리 컨테이너 화물선이 지난 1월 심한 폭풍이 불어닥칠 때 롱비치 항구에서 송유관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당시 이 충격으로 파이프라인이 곧바로 파손됐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앞서 지난 16일 문제의 화물선 운영사인 MSC 지중해 쉬핑컴퍼니와 소유업체를 유출 사고의 관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정확한 유출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민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위 10%의 부자들이 미국 주식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2분기 미국 주식에서 상위 10% 부자들이 소유한 주식 비율은 89%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팬데믹 이후 하위 90% 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 비중은 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올 상반기까지 상위 10%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43% 급증했지만 하위 90%의 주식 가치 증가분은 33%에 머물러 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산 역시 상위 1% 부자들이 미국 전체 자산의 3분의 1가량인 32%를 차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팬데믹 이후 주식과 자산 모두 기존보다 빈부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조용한 희망, 영어명 메이드에서 한국 라면이 등장하면서 달라진 K푸드에 대한 위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용한 희망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한국 라면인 신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두고 간접 광고인 PPL을 위한 연출인지 아닌지를 추측하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논쟁이 화제가 되자 제조사인 농심 아메리카 측은 드라마 메이드와 관련한 PPL은 진행한 적이 없다며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해외 소비자들의 호기심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등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같은 인기가 K 푸드로까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장면으로 추측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유명 주간지 뉴욕 매거진은 매운 라면과 비빔 라면 분야에서 농심 신라면과 짜파게티를 최고의 라면으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아마존이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하기 위해 15만 명의 계절 임시직을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경기가 회복하면서 올해 연말 세일 판매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일손 부족에 미리 대응하고자 인력을 대거 확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임시 직원에 대해 최대 $3,000를 일시 지급하고 교대 근무에 따라 시간당 $3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달 인력 확보를 위해 창고 등에서 일하는 직원의 최저 시급을 $18로 인상했습니다. 이번 임시 고용이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1년 번호가 없는 고스트건이 지난 4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압수한 고스트건은 400% 증가했고 올해에만 863정의 불법 무기가 압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LA에서 발생한 24건의 살인사건과 60건의 흉기 폭행 사건 등 100여 건의 폭력 범죄에도 고스트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스트건은 무면허 구매자가 부품을 따로 사서 만든 총기를 뜻하며 총의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총기 번호가 없어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LAPD는 이 같은 문제는 LA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이슈라며 고스트건 사용 추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8월 LA시 의회는 고스트건의 심각성이 커지자 판매와 구매, 운송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지역의 통근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승객들이 방관하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 어퍼다비 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마케 프랭크포드 노선 기차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다음 정거장에서 용의자로 35살의 노숙자 피스턴 은고이를 체포하고 피해 여성을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열차 안에는 많은 승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무도 911에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델라웨어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이 노숙자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이후 미국의 일일 코로나19 감염률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일일 코로나19 감염률은 지난달 이후 50% 감소했고 입원율과 사망률 역시 각각 43%, 21%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플로리다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알래스카와 콜로라도, 아이다호 등 중서부 북부와 북동부 지역 8개 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래스카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으며 10만 명당 400명 이상의 확진율을 나타내고 있는 몬태나와 와이오밍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일 사망자는 천천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평균 1,250명의 추가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다며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1억 1,350만 명의 미국인들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상 회복에 나선 프랑스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백신 패스로 방역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프랑스 파리의 전통시장이 북적거립니다. 손님 맞이에 바쁜 상인들. 마스크를 썼을 뿐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다를 게 없는 풍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3번, 총 5개월 동안 봉쇄 조치를 경험했던 파리는 이제 거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서로 볼을 맞대고 인사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C'est peut-être pas la fin de l'épidémie, mais disons qu'on est sur la bonne voie. 이런 변화는 넉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프랑스 정부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허용하고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풀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게 했습니다. Je pense qu'on n'est pas encore sorti de l'épidémie, donc je préfère garder mon masque à l'intérieur. Après, en extérieur, c'est vrai que parfois je l'enlève et je le mets sous le nez pour pouvoir respirer mieux. 공연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도 관람 인원 제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를 보여주고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만 지키면 됩니다. 프랑스는 국민 75%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67%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 방역 완화 속도도 조절하면서 프랑스의 하루 확진자는 5,000명 안팎, 사망자는 50명 이하로 이웃나라 영국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인도 남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고 강물이 넘쳐 홍수가 발생해 현재까지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1층 주택이 통째로 뒤로 넘어지더니 강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급류에 휩쓸려 가던 사람은 다리 위에서 누군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어른 어깨까지 차오른 물에 버스가 오도 가도 못하자 승객들은 창문으로 탈출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인도 최남단 케랄라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2-3시간 동안 무려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고 산사태로 집이 무너져 일가족 6명이 희생되는 등 최소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로가 유실돼 고립된 마을이 속출하고 곳곳에서 전기가 끊겨 4,700여 명이
현재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군경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실종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지 언론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홍수를 막아주던 습지와 호수가 무분별하게 사라져 폭우의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샌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메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가 몸통이라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돈을 나눠 가진 건 국민의힘 세력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득을 몰아준 그분이 이재명 지사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입니다. 이 지사는 사건의 핵심은 공공개발을 누가 막았고 또 돈을 누가 나눠 가졌냐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그분은 대부분 국민의힘 사람들이고 자신은 그 반대를 뚫고 5,500억 원 공공환수를 설계한 것일 뿐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그분은 돈을 나눠 갖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죠. 50억 받은 사람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원내대표 부인. 또 만약 본인이 그분이면 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돈을 주겠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진짜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몇십억은 상대적으로 푼돈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목돈 받을 사람이 범인이겠죠.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은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던 부산 LCT 사업에선 민간 수익 1조 원의 공공환수액은 0원이었다고 비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정감사의 또 다른 쟁점은 민간업자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초과 이익이 누구 책임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배경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자신이 설계한 건 공익 환수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민간의 과도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설계를 주도했고 이 지사 역시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당시 시장이셨는데 이 사건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유동규가 없었다면 대장동 깐부가 가능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깐부대장 유동규의 백마탄 왕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수치스럽고 배신감을 느낀다며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고 민간업자들의 이익 배분과 관련한 내용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자신이 설계한 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대장동 공익 환수라는 것으로 이를 국민의힘 측 세력들이 계속 방해해왔고 만약 방해가 없었다면 논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 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발 이익 공공환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전격 체포한 검찰.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온 뒤 18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남 변호사는 뇌물공여 약속, 그리고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약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1,000억 원 배당을 챙겼고 화천대유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과 토지 수용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에 녹음 파일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와는 10년 전부터 함께 사업을 진행한 사이입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정영학 녹취 파일에 나온다는 각종 로비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담수사팀 출범 20일 만에 대장동 4인방 마지막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며 탄력을 받는 듯했던 검찰 수사는 또 다른 고비를 맞았습니다. 구속 만료를 이틀 앞둔 어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구속된 것이 적법했는지 따져봐달라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구속 뒤 수사에 적극 협조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우선 남 변호사를 조사해 진술과 증거를 보강하고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끝나기 전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던 환자가 기기 안으로 날아든 산소통에 끼어 숨졌습니다. MRI 장비의 강한 자력이 산소통을 끌어당긴 건데 경찰은 산소통이 촬영실 안에 반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밤 8시 반쯤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남성은 영상의학과로 옮겨졌습니다. 두통 증상이 심해지자 MRI를 찍기 위해서 촬영 장비 위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MRI 장비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육중한 물체가 날아와 이 남성을 덮쳤습니다. 높이 1m, 무게 10kg이 넘는 산소통과 산소통이 실려있던 수레였습니다. MRI 장비와 산소통에 끼인 이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MRI 장비가 가동되면 강한 자성이 발생하는데 촬영실 안에 있던 산소통이 자력에 빨려 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MRI 기기를 작동할 때는 금속 장신구 착용은 물론 주변에도 금속 물체는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규정에도 금속 산소통을 MRI실에 둬선 안 된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시 당직 의사와 간호사 등 4명의 의료진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환자가 산소통이 필요할 만큼 응급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MRI실 내부에 별도의 산소 공급 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강철로 된 별도의 산소통을 반입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쿠웨이트 국영 정유시설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이 난 석유화학단지는 하루 34만 6천 배럴을 정유할 수 있는 쿠웨이트의 최대 규모 정유시설로 알려졌는데요.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는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다친 근로자들은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어 이번 화재로 정유시설 운영과 연료의 국내 공급 및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할리우드가 128년 역사상 첫 전면 파업 위기를 다행히 넘겼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영화와 TV 산업 근로자 6만 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국제극장무대 종사자 연맹이
할리우드 제작사들과 새로운 계약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연맹 측은 임금 인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국 단위의 파업에 돌입해 미국 전역의 영화와 TV 제작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파업 시한을 이틀 앞두고 타결된 새 계약 내용엔 매일 10시간 휴식을 비롯해 의료보험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의 쿠데타를 요구하는 친군부 세력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대통령궁 앞에 결집해 국민을 굶기는 정부는 내려오라며 고를 외치고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수단에서는 재작년 4월 지난 30년간 수단을 독재하다 군부 쿠데타로 알바시르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공식 통계를 통해 10월 중순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약 22만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인구학자 알렉세이 락시아는 사망자를 75만 명으로 추정했고 모스크바 타임스도 약 66만 명으로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30%에 그쳤으며 지난 16일엔 하루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중국과 터키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확한 코로나의 피해 범위를 추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샌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메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호자 없이 홀로 국경을 떠돌던 어린 자매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나 홀로 밀입국, 혼자 국경 넘은 자매입니다. 지난 12일 미국 애리조나주와 멕시코 국경에 있는 모렐로스 댐 부근에서 순찰대에 발견된 온두라스 국적의 4살, 6살 자매인데요. 부모 없이 나 홀로 국경을 넘은 아이들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당시 아이들은 미국에 사는 친척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종이 한 장밖에 없었다는데요. 자매를 발견한 국경수비대는 현재 두 아이를 관련 기관에서 보호 중이라면서 아이들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미성년자의 나 홀로 입국이 급증한 이유 뭘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호자 없이 입국한 18세 미만 미성년 밀입국자는 추방하지 않고 시설의 수용,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이민개혁 법안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나 홀로 입국을 시도한 미성년자의 수가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묘기로 유명세를 얻은 스턴트맨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6억 상금을 타려다 미국 스턴트맨의 사고입니다. 건물 7층 높이 상공에 매달린 스턴트맨, 차량이 충돌하기 직전에 탈출을 하려다 실패합니다. 탈출 전문 스턴트맨 조나단 구드인데요. 지난 14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촬영 중 2대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상금 6억 원을 받기 위해 이전에 자신이 선보였던 스턴트보다 더 짜릿한 장면을 연출하려다 사고를 당한 건데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디는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극적인 탈출 묘기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해서 울퉁불퉁한 달 표면으로도 비유되는 칠레의 한 사막이 최근 꽃밭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막이 꽃밭으로 생태계 개입 논란입니다. 누가 분홍색 카펫을 깔아놨나요? 주민들의 신기한 광경을 사진에 담기 바쁜데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진 칠레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보통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오는 해에 꽃이 피지만
올해는 6월에 이상 기온으로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건조한 사막이 꽃밭으로 변한 겁니다. AFP 통신은 아타카마 사막의 개화는 5년, 7년마다 일어나는 드문 현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칠레 당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공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매년 사막에 꽃이 피도록 하는 구상을 밝혀 환경론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프로축구에서는 관중석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열정적인 응원을 하다가 관중석이 와르릅니다. 어깨동무를 한 축구 팬들이 관중석에서 펄쩍펄쩍 제자리를 뛰며 환호하는데요. 자, 그 순간 보셨나요? 관중석 바닥이 털썩 내려앉습니다. 아찔한 사고는 지난 17일 네덜란드 프로축구리그 경기장에서 포착됐는데요. 상대를 꺾고 짜릿한 1대0 승리를 거두자 원정으로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선수들. 흥분한 팬들이 순식간에 관중석에 몰리면서 날벼락을 당할 뻔한 겁니다. 놀라움도 잠시. 이 와중에도 응원을 이어가는 원정 팬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소한 질환이라도 상황이 심각해지기까지 우리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낸다고 하죠. 다섯 번째 키워드는 살찐 줄 알았더니 뱃속에 거대한 종양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아만다 슐츠 씨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깜짝 놀랐다는데요. 복부에서 무게 7.7kg의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미국 ABC 뉴스가 보도한 건데요. 올해 1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소식에 운동 강도도 높이고 식단도 병행했지만 복부 둘레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배만 부풀었을 뿐 통증도 없어서 암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는데요. 자, 그러다 지난 9월 CT 정밀 검사를 받고 복부에 지름 33cm의 악성 종양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종양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아 방사선 등의 추가 치료는 하지 않았고요. 현재 외출이 가능할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는데요. 슐츠 씨는 현지 언론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몸 상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다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야간 주행을 하다 검문에 걸린 트럭에서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 41마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팔려가던 바다거북, 죽을 위기에서 구출입니다. 군인들이 물을 퍼나르며 바다거북 살리기에 한창입니다. 지난 15일 콜롬비아 한 지역에서 육군이 불신 검문 중 트럭에 실린 멸종위기종 거북이를 무더기로 발견한 건데요. 이 트럭 안에 쌓여있던 거북의 수만 무려 41마리, 밀매업자 5명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요. 거북들은 즉각 바다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하지만 바다 밖에서 장시간 노출된 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터라 이 중에 11마리는 죽고 남은 30마리 바다거북은 치료를 끝낸 뒤 바다로 돌려보내졌다는데요. 현지 경찰은 규모로 봤을 때 바다거북을 상품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사냥을 한 것 같다면서 목적과 유통 경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B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